오늘은 제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강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29년 동안 제가 이곳에 함께 했는데요.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고려대학교는 저희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것이 1969년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5년이 지났네요. 대학에 입학하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1978년도부터 80년까지는 고려대 박사 과정에 입학을 해서 3년 동안의 박사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료를 하고 나서 고려대학교 교수의 꿈이 생기었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유학이 필요했었고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고려대학교에 오고 싶다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교수 하던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서 유학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1년부터 86년도까지 미국에 유학을 해서 NYU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국제경영학으로 박사를 학위를 받고 고려대학교에 86년도에 부임을 했어요. 사실 제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얻기까지 제가 치러야 했던 대가들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제가 얻기 어려운 경희대학교 교수직을 포기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고려대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고려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어렵게 수료한 것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제 학위 논문만 쓰면은 고려대학교 박사가 되고 그리고 또 경희대학교에서 그냥 잘 교수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 꿈이 사랑하는 모교에서 고려대학교에서 사랑하는 후배들하고 같이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학생들 지도하고 싶은 그러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포기를 했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었었어요. 경희대 교수직을 포기하고 또 박사 과정 전체를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꿈을 따라서 두 가지를 포기했던 것이 지금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교훈으로 제가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대학교에 조교수로 이제 오게 되었고요. 그것이 86년 9월 1일 날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9년, 약 29년 강의를 하게 됩니다. 지난 29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고려대학교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내게 준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거는 첫째는 제가 나의 사랑하는 모교 고려대학교,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제 45전이니까 제가 65세니까 3분의 1을 이렇게 바친 모교에서 교수직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수직을 통해서 첫 번째로 감사하는 것은 많은 제자들을
만났다는 것이 제일 감사해요. 제 학부 강의를 29년 하면서 이렇게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약 3만 명의 학생들이 제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엄청 많죠? 3만 명.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고, 저를 만난 학생들이 저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했겠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바라기는 저의 인생을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저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기를 저는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교수직을 하면서 감사한 것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국제경영학 분야에서 학문적인 체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경영학, 그리고 무역개론, 국제마케팅,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집들, 이러한 저서를 통해서 그동안 미국식 우주의 그러한 학문 체계를 한국 경영학에 맞게끔 그러한 체계를 새롭게 세웠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고려대학교 교수직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은 제가 경영대학장과 경영대학원장 또 대협력처장을 하면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국제화시키는데 초석을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고려대 경영대학이 최근 너무나 많이 국제화되어서 아시아의 탑5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고, 어떤 분야는 아시아에서 최고의 랭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도 그렇고 모든 레피테이션이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물론 탑이죠. 이제 지난 6년 동안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평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한 결과 우리가 늘 1등을 차지해서 교육부에서 부상으로 주시는 그러한 학교 발전 기금도 수십억 이렇게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다 여러분들을 이제 경영대학 학생들 장학금이나 또는 경영대학 발전에 유익하게 쓰여진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AACSB라고 하는 경영교육의 품질 인증을 세계적으로 받았다는 것이고, 경영교육 품질 인증을 받게 되니까 고려대학교에서 받은 학점과 또 학위와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학생들에게 크게 유익이 되었고, 또 고려대학교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어떠한 기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AACSB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것들이 AACSB 평가단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를 평가하면서 이제 승인할 때 하는 말이 리더십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온 학생들과 그리고 교수님들, 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합심 협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다른 세계의 다른 대학들에서는 AACSB를 받는데 보통 5년이 걸리는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2년밖에 안 걸린 것. 이거는 구성원들의 합심 협력 때문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때 저는 제일 그 평가가 제일 기뻤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평가 항목이 있었지만 그 리더십 평가 항목이 제일 마음이 뿌듯하고 기뻤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교수직을 하면서 감사한 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고려대 안에서 고려대 기독인 연합회를 창립을 주도하고 또 이러한 고기원을 통해서 서울 시내에 또 전국에 이러한
기독학생연합회를 창립케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도 저는 크게 기뻐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막스 연세대가 고대 기독학생연합회를 따라서 연기원을 만들게 되고 서울대학교의 서기연, 경희대학교의 경기연 등 서울 시내 모든 대학교에 이러한 기독인 학생연합회를 만드는 이러한 촉발점이 고려대학교에서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이 부족한 저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도 참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었다. 이것 또한 내가 교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교수를 안 했다면 이러한 일은 할 수 없었고 이것도 또한 고려대학교에 제가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감사하고 싶은 것은 내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시대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목적인데, 이 가장 큰 이 목적을 위해서 한국 리더십 학교를 창립했던 것, 그리고 한국 리더십 학교를 창립해서 지금 약 580여 명의 그러한 사회 지도자를 키우고 그들을 배출했다는 것이 제게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교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른 직업을 택했다면 상당히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늘 고려대학교에 감사하고, 저는 고려대학교를 하나의 이제 직장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고려대학교는 나의 모교이고 또 나의 그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꿈이 만들어진 곳도 고려대학교고, 그 꿈의 성취지도 고려대학교고, 또 고려대학교에서 수많은 사랑하는 교수님들을 만났고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는 사람을 키우는 일에 평생을 달려가려고 그래요. 내 평생의 그 이제 사명이 교육하는 일이고, 국가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통일 시대의 주역들을 키우고 그리고 세우는 일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저의 가치입니다. 사람. 저는 일도 잘해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도 잘하지만 제게 맡겨진 일 정말 탁월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불문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오늘 이제 종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 사람을 얻는 리더십입니다. 사람을 얻는 리더십. 켜졌어? 예. 네. 이건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건 그냥, 이건 폼으로 그냥 있는 거구나. 난 여기 되는 건 줄 알았어, 지금까지. 예, 사람을 얻는 리더십. 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얻는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그래요. 제가 국제 경영만 강의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7년 동안 글로벌 리더와 리더십이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제일 많은 학생들이 듣는 강의 중에 하나였거든요, 고대에서. 그 강의를 이번 학기는 못했기 때문에 그 아쉬움도 이번 시간에 한번 채우려고 이런 강의 제목을 갖고 왔어요.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각자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리더십은
관한 오해 중에 리더십은 리더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해예요. 리더십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리더십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가면은 팔로워일 때도 있지만 어떤 다른 자리에 가면 여러분들이 리더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리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사람이 리더 역할을 하고 또 때로는 팔로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때로는 엄마의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배고프거나 뭔가 불편할 때 그 표현을 통해서, 아기의 표현을 통해서, 울죠 보통, 우는 표현을 통해서 엄마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리딩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일지라도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대학생들 여러분들도 다 리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리더이면서 동시에 팔로우라고 하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 나갑니다. 자리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리더이냐 팔로워냐 하는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내가 팔로워의 역할을 해야 될 때는 팔로워십을 탁월하게 수행해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내가 리더의 위치에 어느 정도 포지션이 되면은 내가 부장이 되고 또는 과장이 되고 내가 사장이 되면은 그때 내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뭔가 확 변화시켜야지 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을 리딩해 가지 못한다고 하면, 또 반대로 내가 팔로워로서 팔로워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은 내일에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사장이 됐을 때 더 못하는 거예요. 타이틀이 리더십이나 팔로우십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태도가 여러분들을 역할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나는 팔로우다라는 생각, 나는 또는 리더라는 생각, 그런 생각에 젖어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역할을 뒤로 미루는 이러한 어리석은 을 이렇게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건 참 어리석은 오해입니다. 리더십은 리더만이 가질 수 있는 전유물인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에서는 리더십은 리더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리더로부터 리더십이 나오는 것이다. 리더로부터 리더십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팔로워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타고날 때부터 정해졌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인들을 연구를 하고 그 우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떠한 특성들을 연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쭉 나열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이게 다른 거야, 특징이. 그래서 이게 일반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모든 학문은 일반화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리더십은 리더로부터 일방적으로 팔로워에게 전해지는 것이 리더십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것이다. 리더와 팔로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상호작용이라고 하면은 그 속에는 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
리더와 팔로워 간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관계가 만일 깨어진다고 하면은 리더십은 발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부모님하고 관계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부모님의 모든 말씀이나 또는 행동은 여러분들에게 잘못 해석되게 되고 오해를 갖게 되고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따를 마음이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을 어쩌면은 서운해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거두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가 모든 영향력과 그리고 그 상호작용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이것이 리더십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들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 사전적 정의는 이런 거예요. 리더의 포지션, 리더의 자리를 때로는 리더십이라고 하고, 리더의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을 또 리더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더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실적, 그 사람이 쌓아놓은 그동안의 실적, 이런 것도 그 사람 리더십이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떠한 집합명사로서도 쓰여집니다. 어떤 리더 그룹 전체, 경영대학 리더십이 어떻다 할 때 리더 그룹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로 리더십을 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 저는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리더십은 사람을 얻는 것이다. 리더십은 사람을 얻는 것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의 공동 목적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를 이끌어가는 과정이다. 리더십에 관한 여러 가지 학문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면 가장 많은 책의 종류 중에 하나가 자기계발서예요. 이 자기계발서는 일종의 셀프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관한 책들이 자기계발서겠죠. 리더십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4가지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리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입니다. 두 번째는 리더와 팔로워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 또는 어떤 공동체에 초점을 맞춰서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사회적 차원의 책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리더십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리더십의 원천을 우리가 알면은 리더십을 개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리더십의 원천을 알면은 우리가 더 리더십을 개발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그 리더십의 원천, 4가지 원천이 있고 그 4가지 원천에 따라서 4가지의 리더십으로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제가 보는 리더십 이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리더십의 원천은 리더 개인에게부터 나옵니다. 리더 개인으로부터 나로부터 나온다. 나는 리더이면서 동시에 팔로우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리더십이 나온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왜 공동체가 변하지 않을까? 또는 왜 사회가 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다다르는 결론은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변화를 일으키려면 나부터 변해야 되겠다. 내가 목적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가 되는 것,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대로 내가 고려대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 해왔거든요. 포기할 거 포기하고 집중해야 될 거 집중하면서 시간 관리도 하고 또 목표를 흔들리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어떠한 포기할 수 없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평생을 달려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한 리더십이에요. 내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고요.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라고. 이게 셀프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관계 차원의 리더십이에요. 관계 리더십. 아까 얘기한 대로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고 파괴적인 상호작용만 이렇게 확산될 뿐이에요. 나쁜 상호작용. 그래서 선한 상호작용,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상호작용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람직한 관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 번째 차원의 리더십은 조직 차원의 리더십이에요. 오가니제이셔널 리더십입니다. 내가 어떻게 조직을 변화시키고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는가. 경영대학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나아가서는 고려대학교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경영대학의 변화가 고려대학교의 변화를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면은 더 큰 공동체를, 조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LG 포스코 경영관 준공은 고려대학교의 모든 건물들의 그 상자각 같은 이상한 그런 건물들을 옛날에 학교 건물들, 그런 건물들을 완전히 이게 개념을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냈거든요. 공과대학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것든지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공동체가 변화되면, 조직이 변화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사회의 변화예요. 소셜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공동체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개인이 변화시키기보다는 공동체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던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족의 역사의 고비마다 고려대학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어요. 민주화와 산업화 모든 것에 있어서 고려대학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공동체가 국가와 사회를 바꿀 수가 있어요. 고려대학교가 바꿀 수가 있어요. 고려대학교가 한국 교육을 바꿀 수 있는 진원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다 리더십이에요. 아카데믹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리더십 차원 중에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관계 리더십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셀프 리더십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관계 리더십 중요한 거고, 다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은 관계 리더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우 시대에서 노후 시대로 전환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아느냐 하는 것,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SNS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요. 소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관계의 중요성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이 7세 어린이 450명의 일생을
40년에 걸쳐서 추적 조사를 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40년을 일생을 추적 조사한 결과 성공과 행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뭔가 이렇게 물어본 결과 첫 번째 대답이 사람과 잘 어울리는 능력이에요. 게놀로 사람과 잘 어울리는 능력, 인간관계 능력이 성공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좌절을 극복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예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지, 우리가 꿈꾸는 그 목적지에 얼마만큼 도달하느냐, 등산의 비유를 한다면은 고도 1950m 고지다. 그러면은 그 고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태도라는 거예요.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altitude.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그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어떠한 한 번, 두 번의 실수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한다거나 목표를 포기한다거나 그런 것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우리에게 부여된 생명,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 우리에게 부여된 이러한 에너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아끼고 생명을 주신 절대자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러한 태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 조절 능력,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제가 제일 부족한 점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감정을 좀 잘 못 조절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너무 잘 울어요. 너무 이렇게 그 감동이 빨라가지고 너무 이렇게 울어요. 울고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감격해서 울어요. 감격해서 울고. 두 번째는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이게 참다가 언젠가 이렇게 폭발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제 약점 중에 두 가지 이제가 있는데 뭐 실패를 극복하고 이런 거는 참 잘해요. 그런데 이 감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감성 지수라는 것이 있고 감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많이 좀 더 많이 배우고 더 발전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성공과 또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관계 능력이고 또 태도고 또 감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얻어가면서 평생을 함께 해갈 수가 있을까요? 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나가서는 회사에서나 또는 어떠한 사회에서나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러려면 인간에 대한 기본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너무나 무거운 질문인데 제가 어떻게 인류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이 다 얘기한 것을 제가 경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 알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 정리를 해봤어요. 네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다. 인간은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늘 아래 내가 단 하나의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의 출발은 인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동일한 사람이다. 하늘 아래 단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존재로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다. 쌍둥이라 해도 달라요. 생긴 모양도 다릅니다. 어떤 식물학자가 자기 집 앞에 있는 은행나무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관심이 있어서 은행나무를 가서 이파를 살펴봤어요. 잎을. 얼마 전에 은행나무 잎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한 나무에서 맺혀진 은행나무 잎파리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귀중한 거예요. 나와 내가 생각이 다르다고, 모양이 다르다고, 가진 것이 다르다고 해서 남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체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게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만드신 생명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가치입니다. 인정하는 첫 번째의 표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복도에서 지나갈 때, 얼굴을 마주칠 때 인사를 하세요. 가볍게 목례를 하세요. 제가 한국 문화와 다른 나라, 특히 유럽이나 미국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가 너무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뭐 화난 사람들 같아. 만났을 때 너무 긴장하고 있어요. 왜 인사를 안 하죠? 그냥 가볍게 목례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교수님들에게 몇 년 전부터 인사를 안 하는 아주 나쁜 기류가 이 고려대 경영대학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국제화의 또 다른 뭔가 측면인지도 모르겠어요. 외국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서 외국 학생들이 있고 또 외국 교수들이 들어오니까 저 사람이 교수인가 아닌가 이거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교수든 아니든 타이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딱 얼굴을 마주쳤는데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 그러한 확률 너무나 적은 거야. 그 사람 언제 만날지 몰라. 이장로 교수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왜 인사를 안 해? 인사하는 거 당신은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도 꼭 인사하세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꼭 인사하세요. 가볍게 뭐 머리를 숙이라는 게 아니야. 웃어, 스마일. 그거 눈으로 인사할 수 있잖아요. 굿모닝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인사할 수 있는 게 인사. 두 번째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감사하는 거예요. 땡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당신 존재 자체가 내게는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게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나는 부르고 싶어도 부를 아버지가 없이 지냈어요. 다른 내 어린 때의 친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나에게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소리였고, 나도 부를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부를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친구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감사하세요. 네가 있어서 참 기쁘다. 네가 있어서 참 고맙다. 네가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살만 난다. 감사하다. 그리고 칭찬하세요. 칭찬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칭찬하세요. 칭찬. 아부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 그 자체를 가지고 칭찬을 하세요. 사람들이 너무 칭찬에 인색한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인색해요. 잘한 거 잘했다고 얘기해 줘야죠. 남의 성공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경쟁자가 될 뿐이에요. 두 번째, 저는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다. 따라서 용서를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약점도 있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측은지심이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도 나하고 같이 연약한 사람이구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기본에 깔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상사를 만날 때도 또 동일합니다. 상사는 무엇인가 나보다 다 모든 것이 뛰어나다라는 가정은 틀린 가정이에요. 상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생각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 상사도 실수를 하는구나. 상사도 나처럼 부족한 점이 있구나. 상사뿐이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많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깊이 박힌 어떠한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늘 기억할 거는,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모님에게 먼저 다가가서 부모님을 품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뛰어넘는 더 바람직한 인간으로, 더 바람직한 리더로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장은 어디에서 오는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타산지석을 삼았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상사 만날 때 또는 동료 만날 때 측은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여러분이 뭔가 먼저 다가가면은 그 사람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침뱉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얻는 길은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용하고
받아들여주고 불쌍히 여기고 먼저 다가가는 거, 그것이 사람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받기를 원하고 있고, 누군가 먼저 내게 다가와서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 걸 누군가 해주면 좋죠. 세 번째,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기 원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성장되어 있기를 원하고, 이제 2014년이 다 가고 있는데 2014년보다는 2015년이 더 나은 내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2014년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그러한 본성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는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멘토가 되고 선생이 되고, 그 사람을 돕는 헬퍼가 되고 코치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한 조사에 의하면 가장 존경받는 상사가 누구인가? 존경받는 상사는 나를 성장시켜 준 상사다. 나의 성공을 돕는 상사다. 또 상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부하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존중해주고 나의 성공을 도와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 요즘 한 연속극, 인기 연속극 있잖아요. 미생. 미생에서도 여러 가지 그 직장 생활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들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거기에 적용될 수 있다면 그러한 관계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인간은 누구나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누구나 섬김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한대요. 다른 사람이 내게 먼저 다가와 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니드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반면에 내가 먼저 채워주겠다고 하는 생각을 잘 하지를 못해요.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얻는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먼저 섬겨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할 때 거기에서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학생들이 읽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읽은 사람 한번 손 들어 볼래요? 아니, 이렇게 너무 오래된 책이라서 그런가? 예. 거기에 보면은 인간관계의 패러다임이 나와요. 유형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관계 유형. 첫 번째 관계 유형은 승승적 사고인데, 승승적 사고라는 것은 자신도 이기고 상대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관계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오랜 관계 속에서 이제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났겠죠. 그런 상호작용 가운데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게 하려는 그러한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관계 유형이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첫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그래서 배려와 용기 두 차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상대방이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조직에 있어서 해를 미칠 요구를 한다든지 법을 위반하는 일을 한다든지 또는 정의에 저해되는 불의를 요구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을 때 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젊은 때 마찬가지예요. 젊은 여학생들이 혹여 이제 이건 가정입니다. 남자친구가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노라고 얘기해야만이 그 관계가 승승관계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노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어느 한 사람이 피해를 받게 되고 그 피해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승승관계. 두 번째 관계는 승승 아니면은 무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를 지속하다가 무엇인가 이제 어떤 사건 때문에 승승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 관계를 거기서 스탑하는 것이 오히려 두 사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지면서 지속해서 그 관계를 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상호작용이 그 속에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 하나는 크게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관계는 승패적 사고예요. 승패적 사고. 나는 이기고 너는 져야 된다는 사고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경쟁이 범세계적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세계에서 1등만이 살아남는 이러한 엄연한 이러한 적자생존의 정글 속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설령 이 사회가 세계가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얻으려면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기주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적게 하고 나의 신념이나 나의 어떤 주장, 나의 이익만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다라고 하는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야 될 파이의 총체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내가 많이 갖기 위해서는 너는 적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빈곤의 심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넓게 갖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파이를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패적 사고방식을 에서 벗어나려면은 좀 더 우리가 파이를 크게 만들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둘째네요. 패승적 사고. 패승적 사고는 나는 지고
너는 이기는, 어떻게 보면 매우 이타적인 그러한 사고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능한가,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아까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부족한 인간이 이러한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감정의 계좌에, 너를 향한 감정의 계좌에 이게 수익과 지출이 있을 텐데, 그 수지가, 적자가 너무너무 심해져서 패승적 사고를 하면은 내가 너무너무 힘든 때가 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지고 말지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어떠냐 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높아요. 그런데 한 가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불이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노라고 용기 있게 대답하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용기가 부족한 거예요. 패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건강한 관계가 오래오래 되려면은 용기를 키워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용기를 키워서 승승으로 가야 됩니다. 승승으로 가야 돼요. 어쩌면은 그동안 인정받은 사례가 적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다, 그러려면 내가 무조건 잘해줘야지, 내가 지어야지 하는 거는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뭔가 어디로부터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면 승승으로 여러분들의 관계를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패패,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관계인데,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자폭하자. 다 같이 자폭하자.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 뭐 이런 것들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어요. 패패적 관계입니다. 이거는 인간에 대한 실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 상처, 이런 것들이 패패적 사고방식을 이끌어냅니다. 나는 이 고대 경영대학,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관계 속에서 어떤 패러다임을 취할 것인가, 어떤 사고방식을 취할까, 승승, 윈윈 관계를 늘 가치로 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만일 장기적으로 이 관계가 지속되지 못할 거에는 차라리 지금 좋을 때 여기서 그냥 끝내고 빠이빠이 하자 라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간관계에도 약간의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스킬 측면이 있는데, 이 스킬 측면은 생략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종강이라서 제가 깊이 영향을 받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얻은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얻은 사람, 가장 위대한 지도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예. 물론 부처님도 있고 또 다른 모하메트도 있지만, 저희가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의 리더십, 관계 리더십이 어떠한가, 그거를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창을 했는데 1970년도 였습니다. 이 사람은 CEO였어요. 큰 기업의, 세계적인 기업의 CEO였습니다. 이분이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가 리더다, 서번트 as a leader, 리더 as a servant, 리더가 서번트고 서번트가 리더인, 이게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계적 리더십의 모델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기 위치와 포지션과 타이틀을 떠나는 것이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인간 세계로 오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치 떠남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 자기 위치를 떠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야죠. 그리고 만나야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고 그 사람 속으로, 그 사람 마음 속으로까지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얻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상사를 정말로 얻고 싶다, 어떤 동료를 정말로 얻고 싶다, 애인을 정말로 얻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위치를, 현재의 위치를 고수하는 한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떠나서 상대방이 있는 곳으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봐야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제자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식사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먼지 묻은 그 발을 씻겨주는 행동은 전쟁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만일 제가 여러분 오늘 종강이니까 여러분들 발을 씻겨주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상당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시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너희도 스승이 이렇게 했으니 제자인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던져버렸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얻는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죄악을, 부족함을, 연약함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생명을 내어 던진 거거든요. 가장 귀중한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얻는다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저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저의 재능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얻는 비밀입니다. 네 번째는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한 번 맺어진 관계를 끝까지 지속하는 사랑. 사랑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내가 아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그 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제 인생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어요. 아버지 없이 고아로 자랐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예수님은 어느 날 너는
정말로 귀중한 존재야. 내가 내 생명을 주기까지 하면서 너를 건져냈어.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야. 살만한 인생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새로운 꿈을 갖게 해주시고, 교수의 꿈을 갖게 해주시고, 이러한 모든 교수 생활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저는 인생 지금까지 고대 생활 45년과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45년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말 감사할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들은 강의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람을 얻는 리더십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더 발전시키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 많이 얻으시고, 그리고 회사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을 얻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존재가 되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가치를 더 증대시켜주고, 그리고 성공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